하나는 빨리 지금 폐쇄된 응급실 등을 본다면 이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빨리 복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대량으로 이 유증상자들이 나타나거나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이분들을 지난번처럼 우리 우한에서 온 교민들처럼 그렇게 수용을 해서 빨리 격리하고 수용을 하고 이분들이 회복할 때까지 보호할 만한 그런 시설들이 지금 아직까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각종 소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만큼 각종 검사 장비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줘야 됩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내일은 또 필요하면 저하고 대구시 의사협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 대응에 대해서 정부가 초등 대응을 실패를 했다. 아니 뭐 야당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내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중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벌써 지금 중국에서 저 말하자면 중국에서 입국자를 못 막아서 이게 전파됐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준비했던 방역 체계가 메르스 이후에 비교적 잘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이 전파자, 내부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으면 어디서 지금 우리가 허점이 생겼는가 이런 걸 빨리빨리 찾아내서 대응하는 게 지금 급하죠. 물론 뭐 야당 대표께서는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어찌 보면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막을 건가 이런 함께 고민하는 그런 걸 요청드리고 싶네요. 이제 뭐 총선이 거의 이제 본격화됐고 오늘 선대위 출범하는 이제 정말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건데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거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심의 뭐 흐름 자체를 우리가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 시기에 저나 홍의원 두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출마자들이 전부 말하자면 정성을 다하면서 새로운 흐름이 조금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방법이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이 대구 경북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보수 정당들이 통합한 것 자체는 분명히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어떤 보수를 뭉치게 할 계기가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조금 합리적 보수들은 보겠죠, 지켜보겠죠. 저당이 얼마나 어떤 자신들의 비전을 제대로 세우고 또 혁신을 해내는지 그런 걸 보겠죠. 그러나 정치공학, 선거 구도상으로는 보면 저는 상당히 그 결집하는 계기가 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은 그 박근혜 사면에 대한 우호 여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예, 뭐 저도 다니면 그런 요구를 많이 받죠, 빨리. 그러나 우선 뭐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자꾸 사람들이 아직까지 안 믿던데 기본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나면 과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도 한 2년 한 반 정도 수용생활을 하고 난 뒤에 석방이 전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야말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뭐 굳이 무슨 오래 잡아두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권한 자체는 빨리 재판 절차가 끝나야 무슨 대통령도 뭐 어떤 형태로든지 사면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정확하게 시민들을 알려야죠. 이분들은 그냥 당장 풀어내라 이러는데 당장 풀어낼 방법은 없잖아. 그 지역별로 대표 선수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전략을 세운 걸로 보여지나요? 유효하고 뭐 안 하고 그거야 뭐 결국 이제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가용 자원이랄까 그걸 전부 전면에 다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결의는 분명히 국민들이 느끼시지 않겠어요? 다만 이제 그 내용 중에 핵심은 국민들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내용도 보실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들의 비전도 보실 거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그 야당할 때의 어떤 그런 절박함, 뭐 진실성 같은 거 이런 걸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그 출범이라는 게 바로 국민들한테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뛰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짐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인미리 논란 있을 때 그 굉장히 민주당이 오만해 보이죠. 그리고 도대체 국민에 대한 정말 이 뭐랄까 반응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야당이었으면 그 가만히 있었겠어요? 거꾸로 우리가 야당일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끝까지 막 싸웠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는데 아니 지금 현재 유튜버들이나 혹은 다른 일반 뭐 매스컴은 아니지만 이런 데서는 이보다 더 훨씬 험한 소리가 막 돌아다니잖아. 그걸 우리가 왜 못 건드려요? 그거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우리 사회에서 뭐 말하자면 누구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누구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그걸 무슨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만한 건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지?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 게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선거법을 고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잖아. 합의가 안 된 채로 우리가 현재 요 룰을 만들었는데 그럼 그 룰도 우리가 불편하면 또 바꾸자고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합의를 시도해 나가겠지만 지금 이 뭐 바로 경기가 눈앞에 있는데 경기 앞두고 룰을 바꾸자 그러면 되겠어요? 할 수 없죠. 요 다음에는 바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후보 전략에서도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이기 때문에 뭐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보면 아마 저렇게 야당이 하듯이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이런 거를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소위 밋밋하지 않느냐. 뭔가 이 참신한 새 인물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 또 일종의 기득권화가 돼버린 의원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은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1년 전에 합의한 룰이 있잖아. 그럼 룰을 또 깨요?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때 보면 이렇게 현역들은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한다, 뭘 한다, 감점을 한다, 뭐 이렇게 딱 정해놨잖아. 그리고 그걸 다 무시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아마 지도부도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아마 현재 의원님들은 뭐 그렇게 해서 나는 내부 내에서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모양인데 그러면 현역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게 그분들은 감점을 받죠. 네. 한 20% 감점을 받지. 이쪽에 신인이면 신인 가점이 한 20% 되죠. 물론 그게 단순히 뭐 양쪽 20% 빼고 20% 넣고 하는 게 막 40%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정도면 사실은 조금 제법 큰 페널티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도 마치 무슨 명예에 훼손될 정도로 너는 자격 미달이야라고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아요? 어때? 다만 지금 부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있어요. 그 소위 뭐랄까 막 신인이 등장하고 뭐가 좀 드라마틱하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건 좀 우리가 나았잖아.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그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룰을 우리가 1년 전에 이미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선거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어쨌든 그 방식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요 룰 내에서도 지도부가 많이 노력했다는 건 우리도 알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건 국민의 심판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기존에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이 결국은 현실화가 됐죠. 그거는 원래 이 제도 선거법 개혁의 취지가 뭐예요? 소위 원내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끌어넣자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제도를 물론 지금 제대로 된 원 디자인보다는 많이 후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손해볼 줄 몰랐나요? 알았잖아. 알고도 했잖아.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와서 아유 제 집에서 꼼수를 쓰니까 우리가 꼼수에 당할 수는 없으니까 뭘 하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의석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의 아까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정부안의 지적이나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막 그 당시 치열하게 양쪽이 격돌을 할 무렵에 의원들 사이에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지만 우리가 이건 일종의 하나의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꿔가겠다고 약속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꼼수 정당이나 위성 정당을 만들어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맡겨야죠. 뭐. 다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범진보들이 어떻게 스크램을 짜고 이거를 좀 방어하는 듯한 좀 큰 틀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는 건데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봅시다. 이건 뭐 구체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같이 해봅시다. 해보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에서 만약에 정당 투표를 한다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이 정당 투표가 거의 반영이 안 될 거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비례대표에서 몇 석이라도 얻으려면 그분들이 우리 당에 투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그렇죠. 이 17석에 대한 포션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안타깝죠.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전술에 해당되겠죠, 그죠? 전술 전략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꼼수를 부리듯이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한다면 그건 뭐 우리는 집단으로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다만 국민들이 그런 거 저런까지 다 보고 저는 균형을 잡아주지 않겠나 그런 우리가 손해 보는 만큼의 그렇게 보는. 역대 부장님, 역대 쭉 선거를 보면 국민이 제일 현명하죠. 항상 평론가들이라든가 혹은 이 사람들 예측보다도 국민들이 다 절묘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뭐 오늘도 그걸 믿읍시다. 그게 집단 지성이고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지 뭐. 그리고 그걸 안 믿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거기서 무슨 교묘한 수를 내면 안 돼요. 정치란. 이번 선거에서 조국 프레임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는 자꾸 그러니까 정치를 자신들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같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이 아주 냉혹하고도 분명한 현실을 인정을 해야죠. 아니,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박수 친다고 뭐 다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한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들었어요. 예. 아 수도권도 그래요? 네.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우리는 뭐 그 때문에 얼마나 혼이 나겠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개인에 대한 그런 신뢰라든가 또 애틋함이 있겠지만 그걸 그 자리에서 하신 거는 나는 적절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걸 어떻게?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사람들한테 조금 상처를 준 건 사실이에요. 국민에게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물론 국민에게도 사과를 했죠, 그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사과만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 사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라 그래야 되나? 그만큼 국민들이 이 기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특히 공정이라는 데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그 공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양극화, 불평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게임의 규칙은 지켜진다. 공정하다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 그 다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출발선부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 사회가 유지가 가능하겠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다지를 만들어주는 게 사회적으로 옳지 않겠냐? 뭐 보편적 복지가 됐든 이런 이야기들이 먹힐 거예요. 오늘 유승엽 원내대표도 그 양반이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노동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또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결국 그게 최소한도의 사회 안전망이 튼튼히 짜여져야지 사람들이 버티지 않겠냐. 그것도 없이 그냥
소위 말해서 조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요구에만 충실하다 보면 사실은 그 조직되지 못한 또 우리 뭐 미조직 88%가 되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삶과 이런 부분에 대한 그건 언제 말을 하려 아까 이제 그래 비판을 했다고. 오늘 그분들은 보니까 좀 누가 준비를 했는지 아주 상당히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 여당을 그냥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최소한 또 세워야 될 합의 또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 만한 어떤 길 이런 측면에서 오늘 상당히 오늘 유승엽 대표 제일 처음에 의원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저번에 조용해졌지 기억나죠? 아까 보셨어요? 아주 연설 내용이 설득이 있었어요. 설득이 있었어요. 김부겸만의 위기관리법의 뭐 원칙이랄까 방향이랄까 뭐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뭐 장관 때도 그랬지만 우선은 현장을 중시합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 현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지혜를 몇몇 뛰어난 사람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그게 다 저는 그 해법이 보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부족했던 거는 빨리 부족했다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대안을 내고 또 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지금까지 아직은 성과가 없었지만 사회의 방향으로 봐서 이 방향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뭐 어차피 그래 봐야 한 2달이니까 그런 걸 보일 때 그 이상의 국민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주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거는 우리가 여당이라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여당이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디다가 좀 말하자면 핑계를 댈 데가 없잖아요. 나는 우리 당의 열렬 지지자들이 항상 그거를 염두에 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쪽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뭐 많이 욕을 먹는다, 자꾸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데 우린 집권 세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참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좀 더 맞아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막 답답해서 하는 거는 나는 그건 우리 당 열렬 지지층들이 그걸 한 번 더. 왜? 세상살이의 많은 국민들은 그런 지혜 속에서 살고 있어요.